자, 이번에는 분류 문제에서 그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이제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아키텍처는 3개였죠. 3개인데 은닉은 2개로 하죠. 그 노드가 2개. 그다음에 Y가 되는데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게 2.3절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y가 버널리 이제 여기가 확률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률 p a를 전부 p로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랑 a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확률이 이제 보통 p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버널리 분포를 따를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우리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손실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손실 함수이죠. 따라서 y가 성공과 실패의 타겟 변수가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게 W라고 했고 이렇게 오는 거는 V1, V2 벡터로서 표현했죠. 얘는 W 행렬이 되겠죠. 근데 아까랑인 차이는 이제 다 똑같아요. 아키텍처는 이제 데이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이 우리가 손실함수 이 자체가 달라졌죠. 아까는 손실함수가 그냥 정량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내가 예측한 값을 이렇게 빼버리면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p라는 녀석이 이제 y 해시라고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여기 보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의 경우는 y는 그 치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y 정량적일 때는 회귀 분석에서는 y가 y 해시 이제 실수의 영역을 가졌는데 지금 이 경우는 y 해시 이제 이 y 자체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레인지를 가지는 녀석이면 좋겠죠. 현재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걸 이제 확대를 하면요, 확대를 하면 어떻죠? 이 노드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값을 우리가 f라는 스코어 펑션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액티베이션은 회귀 문제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펑션 자체가 시그모이드를 쓴다라고 했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f를 받아서 내가 이 y 해시 0과 1 사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y 해시 0과 1 사이에 만들어주는 변환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오는 값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급격히 이제 작은 값들은 급격히 작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변환을 취하죠. 이렇게 돼 버리면 f 값에 따라서 0과 1 사이로 변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개로 나눠서 확대를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조에서 뭐 논의된 것들은 다 전략적으로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제 손실함수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양은 첫 번째 요쪽 단 먼저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표현을 해 볼게요. 지금 엄밀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얘를 계산한다면 v라는 녀석을 내가 업데이팅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있는 v 값에서 업데이팅을 할 때 학습률 에타에다가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의 크기로 하죠. 그럼 얘를 아까처럼 쓰면 거꾸로 써서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거에다가 가장 근접한 L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친 녀석이 y 해시 되죠.
얘는 숫자이니까요. 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처럼 오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와야 되나요? 예. 여기서는 v라는 값에 직접적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죠. 아, 그렇죠? 아니죠. 이제 여기가 틀려지죠. 이 y가 있는데 이 y 햇은 아까는 자기 자신이어서 이제 그냥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액티베이션 된 녀석의 y 햇과 f의 관계는 이제는 달라졌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는 이제 d v를 해버리면 됩니다. 아까랑 틀려진 게 이제 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까 얘가 얼마죠? 1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니까요. 얘만 이제 확대를 하면 되겠죠. 얘는 V와 F는 입력이 얘 히든 값이 아니까 얘는 이제 G 값으로 수거 펑션 F를 V로 변환하면 G 값이 나오겠죠. 입력. 그 다음에 F를 Y 햇수로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다뤘는데요. Y 햇이 현재 얘니까 얘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Y 햇은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F가 되죠. 얘에 대한 미분을 취하면 y 햇이 이렇게 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을 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m 마이너스 f 2m 마이너스 f가 오는데 이 음수가 이제 하나 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결국 얘가 p니까 얘는 1 빼기 p, 이 경우는 현재 y 햇이 되겠죠. p가 따라서 우리가 y 햇이라는 녀석을 미분을 하면 이게 이제 이와 같이 MPQ 공식에서 성공과 실패의 확률의 곱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얘죠. 그래서 dl dy 햇은 얘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y를 y 햇으로 하고 얘를 미분을 하면 y 햇이 되죠. 여기 또 음수가 있으니까 여기 음수가 되겠네요.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y 햇 1 빼기 y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y 빼기 y 햇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얘가 오죠. 그럼 정리하면요. 맨 앞에 있는 이 파라미터와 여기 있는 스코어 펑션의 관계는 선형이기 때문에 g 값이 나오고 이 경우는 확률과 스코어 펑션의 링크에 관한 거니까 이와 같이 분산의 형태로 나왔고요. 이 손실함수와 확률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y 햇 1 빼기 y 햇 y 빼기 y 햇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동일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캔슬 아웃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이 g의 y 햇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은 회귀 분석에서의 표현식과 똑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y에다가 확률을 뺀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W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행렬이라서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보다 엄밀히 한다면 이제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 그게 영향받는 경로에 따라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엄밀히는요. 지금은 러프하게 지금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류 문제에서도 회귀 문제와 동일한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만 차이가 이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 액티베이션 되는 게 각 노드마다 액티베이션 되는 그거에 따라서 값들이 이제 틀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쓸 때 이 경우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썼는데 시그모이드를 쓰기 전에 이 F를 예를 들어서 F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렐루 같은 것을 쓴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변환이 한번 더 일어났죠. 이런 것들에 또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를 또 쓴다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하는 그 체계로 쭉 따라가면 되죠. 시그모이드는 시그모이드에 대한 연산을 하면 되고 이쪽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미분 방향이 여기는 1, 여기는 0이 되게끔 뭐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드에 대한 미분양만 계산을 해서 즉 정확하게는 편미분양을 계산을 해서 아래쪽으로 전파시켜 주면 됩니다. 어, 이제 분류 문제에서 이제 다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 표에서 현재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에서 최상단층의 시그모이드라고 한 거를 방금 전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손실함수 L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케라스의 옵션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얘를 적시를 하면 그걸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가 이항 분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개에만 속하게끔 할 때를 우리가 멀티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멀티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 개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때는 멀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미지에 있는 뭐 오브젝트를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 뭐 좀 그림 예쁘진 않네요. 예, 개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게 X가 되겠죠. X의 이미지를 보고 뭔가의 아키텍처를 여기다가 좀 만들죠. 만들어서 최상단층에 이제 Y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이 사람에 대한 그림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진다면 우리는 이항분류 문제가 되겠죠. 사람일 때는 1, 사람이 아닌 그림일 때는 0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죠?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맞죠? 그때는 이와 같이 다중 여러 개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범주형 그 분류 분석이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손실함수로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써주면 반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방법론이 이제 소프트 맥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맥스 변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 문제에서 구조는 똑같은데요. 똑같이 x1, x2, x3가 있는데 아키텍처는 똑같아요. 뭐 아까처럼 두 개라고 해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세 개를 하기가 2차원에서 3개 정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3개 정도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의 경우는 여기가 줄이 이제 노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3개가 생겼죠. 그래서 y1, y2, y3라고 하고 이 1, 2, 3 의미는 멀티 클래스의 각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코딩을 할 때 넣어주면 이제 3차원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각 칸이 첫 번째 자리가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이라 할게요. 1번의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이게 특정 이제 문자열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1번 클래스면 속하면 데이터로 1, 0, 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자리에 0, 1, 0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0, 0, 1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범주형 자료를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많이 쓰는 방식이 원핫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만 뜨겁다라는 뜻이죠. 다 0인데 하나만 1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식은 이제 장점이 뭐죠? 얘 둘을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1,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번 얘는 1이 의미한 바가 그 클래스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멀티 레이블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용한 코딩 방식인데 이제 저장 공간 이런 영의 값을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엄밀한 계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그 mlist에서는 y1부터 얘가 y10이 되고 클래스가 10개니까 함수가 몇 개가 나오죠? 여기에 y1에 붙인 게 f1이라고 하고요. 얘 오는 건 f2라고 하고 얘는 f3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각각에서의 그, 그 변환을 소프트맥스 변환을 수행을 하고요. 소프트맥스 변환은 뭐죠? 각 클래스에 들어오는 이제 스코어 점수이죠. 이 점수는 일반적으로 실수이고요. 그 실수의 값들 중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3개만 있다면 이제 이렇게 3개만 취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클래스의 숫자로 다 만들어 매핑을 해버리면 똑같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1이 되고 각각은 양수이고 양수임에서 합이 1이 되면 이걸 이제 확률로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값이면 굉장히 더 작게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실수 영역에서 작으면 더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기죠. 뭐 그런 점도 사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분이 여러 번 가능한 굉장히 부드러운 함수이고 뭐 그런 장점 때문에 기술적인 장점 때문에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맥스라고 하고 이렇게 변환이 되면 아까처럼 아까는 그 확률이 y-이라고 나타나는 확률이 이 경우는 첫 번째 이런 변화는 어떻게 되죠? 정확히 쓰면 y라는 어떤 타깃이 1번 클래스에 속할 다른 어떤 지금 z가 들어와 있죠. 사실은 이제 x지만 여기가 x 정보가 이렇게 x 정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1에 속할 확률을 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는 똑같이 여기 2번이 될 거고 세 번째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변환을 이렇게 이루어진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유관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백프로퍼게이션은 조금 복잡하고 해서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관심 있는 학생은 구글링이나 다른 서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분류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문제에서 이 코딩 방식 y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력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케라스에 있는 손실함수 설정 방법까지 유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